여러분, 혹시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푸른 바다와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기후까지 흔히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구에게나 그런 천국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한의사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62세의 은퇴에 태국으로 이민을 간 이름을 어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여유롭게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끔찍한 은퇴 생활을 경험했다고 해요. 자, 은퇴자들이 해외로 이주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단순히 월세가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드니 걱정이 없을 거라 믿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문화 차이, 건강 문제 등이 잇따라 터지곤 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볼 체력이나 정신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니 준비가 부족하면 그야말로 막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는 개인적 사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뒤 어씨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례들을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해외 은퇴나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높은 기대와 낮은 준비의 충돌. 먼저 어씨의 기본적인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씨는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쌓아왔고 은퇴 후에는 느긋하게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태국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어느 정도 수집했고요. 문제는 실제로 현지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재무 계획이나 법적 문제, 건강 문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가가 싸다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와는 다른 복잡한 행정 절차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번번이 당황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와 준비가 상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은퇴 자금이 충분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변동 환율이나 물가 상승, 현지 부동산 계약 문제 등은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2.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 폭탄. 어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였어요. 62세면 아직은 비교적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이미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죠. 어씨는 태국에 가서 처음 몇 달은 열대 기후가 내 몸에 더 잘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혈압 증세와 종종 느껴지는 어지럼증이 문제가 됐어요. 한의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처방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지 병원을 찾게 됐는데 태국이라고 무조건 진료비가 싼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형 병원은 국제 기준에 맞춰 깔끔하고 편리하지만 한국의 대형 병원 이상으로 비싼 경우도 있었죠. 보험 문제도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해둔 해외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거나 태국 현지의 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 어씨는 몇 주 사이에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썼고 태국은 의료가 싸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실상과는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가뜩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급작스런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3. 사례 2 문화와 언어의 장벽. 두 번째 사례는 어씨가 만난 친구 B씨의 이야기예요. B씨는 59세에 국내 사무직에서 퇴직 후 어씨와 비슷한 시기에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태국어도 기초 회화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 길거리에선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태국어는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B씨는 스스로 외국인이지만 나름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의사소통의 미묘한 뉘앙스나 예절 차이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친구로 지내던 태국인 이웃과 사소한 오해가 생겨 갈등이 발생했는데 B씨 입장에선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넘어가는 일이었지만 태국 문화권에선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례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커지다 보니 B씨는 그 동네에서 고립되다시피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곁을 떠나자 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다고 해요. 결국 B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해외 이주는 단순히 관광이나 여행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현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 이해가 정말 절실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사례 3. 은퇴자금 관리의 실패. 마지막은 어씨가 겪은 가장 뼈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관리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한국에서 꽤 번듯한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해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한 상태였어요. 태국이 물가가 싸다는 인식에 기댄 채 약간의 투자 사업도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죠. 예컨대 작은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든지 현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 수입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태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소유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파트너가 꼭 필요한 경우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으로 몰릴 수도 있죠. 어씨는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잘 몰랐고 그저 믿을만하다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가 사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날리게 되었고 그야말로 생계와 생활비에 압박을 받게 됐어요. 태국의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나 추가적인 행정 수수료, 비자 연장 비용 등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이처럼 재정 관리의 실패는 은퇴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해도 초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다면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나이 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어렵고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5. 은퇴 준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기.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 문제, 의료비와 돌봄 문제 대비가 필수다. 문화 언어 장벽 관광과 실제 거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재정 관리 해외 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투자 실패는 걷잡을 수 없다. 어씨의 경우 한의사로 오래 일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겠지만 막상 본인이 현지에서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니 전혀 다른 세계였다고 해요. 자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 정보, 보험 체계, 그리고 의료계 네트워크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우리가 당연시했던 편의가 없으니까요. 또 현지에서의 관계 형성 문제도 컸고요. 어씨도 태국어를 조금 배워갔지만 실생활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미묘한 부분을 다 커버하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화나 언어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재정적인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씨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느낍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상상도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하향식으로 인생이 흔들립니다. 6.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첫째, 해외로 은퇴를 꿈꾸는 분들은 단순히 물가가 싸다, 날씨가 좋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로 체류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병원과 보험 체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해요. 둘째,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젊은 시절에 영어를 조금 했다고 해서 태국에서 곧장 의사소통이 수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면 일상에 필요한 관공서 업무, 은행 업무, 집 계약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해지니까요. 셋째,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돌봄이 부족한 상태라면 작은 질환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병원비 폭탄이라도 맞게 되면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넷째, 재정적 안정성과 투자 검증은 필수입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위험하지만 해외라면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법이나 문화가 다르고 정보가 제한적이니 사기나 피해를 당하기도 쉽거든요. 결국 은퇴 후에 해외로 이주하든 국내에서 살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알던 상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곤 해요. 7.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어씨의 이야기는 분명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늘 은퇴하면 저렴하고 편안한 남국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꿈꾸다가 정작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탄탄한 재정과 건강관리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갖춘다면 그곳이야말로 은퇴 생활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얼만큼 치열하게 하느냐, 그리고 막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죠. 62세라는 나이는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씨가 겪은 고초가 헛된 일만은 아니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할 때 조금 더 현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아, 나도 해외에서 멋있게 은퇴 생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의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현지를 방문해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죠? 남들의 성공담만 듣고 훌쩍 떠나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언젠가 여러분이 은퇴 생활을 맞이한다면 그곳이 꼭 태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어시 사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길 바랍니다. 멋진 은퇴 생활이란 풍경이 아름답고 물가가 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과 자본, 건강이 조화를 이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꾸릴 수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의견 나눠주세요.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